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여진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라 불리는 콩팥, 즉 신장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진료실에 계시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0살의 여성 환자분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콩팥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너무나 놀라셨던 그분은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던 특정 과일을 끊고 대신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셨다고 해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지 6개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투석을 걱정해야 했던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천연 비타민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 어떤 과일은 마치 독약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본격적인 과일 이야기에 앞서 우리 콩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등 뒤쪽에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작지만 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동안 콩팥이 걸러내는 혈액의 양만 해도 무려 200리터에 달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며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이 콩팥이 참을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점입니다. 기능이 50% 아니 70%까지 망가져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좀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붓는다거나 피로감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눕듯이 콩팥도 자연스럽게 노화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콩팥을 공격할까요? 범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칼륨, 과도한 당분, 그리고 옥살산염입니다. 이 3가지 용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인 칼륨은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이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마비를 초래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범인인 당분,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과일의 당은 천연이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결국 혈당을 올리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 질환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여과 기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인인 옥살산염은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딱딱한 돌, 즉 신장 결석을 형성합니다. 신장 결석의 고통은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단순히 아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결석이 콩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영구적인 기능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을 위협하는 첫 번째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를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이나 건강 간식으로 즐겨 드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소화도 잘 되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완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2개만 먹어도 하루 허용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밥과 반찬 등 다른 음식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나나 섭취는 순식간에 위험 수치를 넘기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건강을 챙기겠다고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7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오렌지와 귤 같은 감귤류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것은 큰 즐거움 중 하나죠.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4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살산염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바로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시기 위해 몇 개의 오렌지가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서너 개 이상의 오렌지가 압축되어 들어갑니다. 과일을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 덕분에 섭취 속도가 조절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고농축된 칼륨과 당분이 순식간에 체내로 흡수되어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40%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자몽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몽의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갈증 해소에 그만이죠.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이라 콩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수박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당분 지수 또한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100g당 112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수박은 한 번 먹을 때 절대 적은 양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박을 깍둑썰기해서 먹다 보면 국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는 금방 비우게 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 500g이 훌쩍 넘는데 이때 섭취하게 되는 칼륨량은 560mg에 달합니다. 밥 한 공기 이상의 당분은 덤이고요. 게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 능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이럴 때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붓는 부종이 심해지고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 유발하여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외 역시 칼륨이 매우 많은 과일이므로 여름철에 습관적으로 깎아 드시는 것은 콩팥 건강을 위해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나나, 감귤류, 수박과 참외가 콩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으란 말이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콩팥을 치유하고 보호해주는 선물 같은 과일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 기능을 되살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콩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와 달리 사과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50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라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단순히 칼륨이 낮아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과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펙틴은 우리 장 속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장내에 쌓인 독소와 유해 물질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장에서 미리 처리해주니 콩팥이 짊어져야 할 짐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매일 사과 1개씩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나 감소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콩팥이 건강하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 수치가 낮게 유지되지만 콩팥이 나쁘면 배출되지 못해 수치가 올라갑니다. 사과를 먹은 것만으로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콩팥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점은 사과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르세틴과 펙틴 같은 좋은 성분의 대부분이 껍질과 껍질 바로 밑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아침 공복에 껍질째 드시는 사과 한 알.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7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이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투석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과 하나만의 효과는 아니었겠지만 분명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보라색 열매를 저는 콩팥의 슈퍼히어로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착한 과일입니다. 100g당 칼륨이 77mg에 불과해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를 드셔도 콩팥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그 영롱한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콩팥 세포를 공격해 녹슬게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콩팥을 보호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줄여 콩팥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방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23%나 낮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미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블루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신체 구조상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에 취약한데 방광에 생긴 염증을 방치하면 세균이 요관을 타고 올라가 콩팥까지 감염시키는 신우신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에 흉터가 생기고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죠.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은 나쁜 박테리아가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어 감염이 콩팥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 봉쇄해줍니다. 더욱이 블루베리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블루베리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제공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22%나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과일이 비싸서 부담되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얼려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단, 갈아 드실 때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시고 본연의 맛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콩팥을 살리는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블루베리와 사촌격인 크랜베리는 콩팥과 요로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수호자입니다. 크랜베리 또한 100g당 칼륨 함량이 85mg 정도로 낮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실로 막강합니다. 크랜베리가 콩팥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로 감염 예방 효과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보다 이 부분에서는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의 주범은 대장균인데 크랜베리의 특수 성분은 이 대장균이 방광이나 요로벽에 갈고리를 걸고 달라붙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세균이 벽에 붙지 못하니 소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탄탄합니다. 의학 연구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코크란 리뷰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랜베리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은 요로 감염 재발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발성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50대 여성 한 분은 만성 방광염으로 한 달이 멀다 하고 독한 항생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걱정되어 크랜베리 추출물을 권해드렸는데 매일 꾸준히 드신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재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크랜베리는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고 옥살산 칼슘 결석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 크랜베리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콩팥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하지만 크랜베리를 드실 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크랜베리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크랜베리 원물은 맛이 아주 시고 떫어서 그냥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스로 만들 때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이런 주스를 마시는 것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100% 착즙 원액을 물에 희석해 드시거나 영양제 형태의 추출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혹은 냉동 크랜베리를 사서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에는 조금 쓰고 시더라도 그 맛이 콩팥에는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총사,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칼륨 걱정 없이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콩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양제는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콩팥을 해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다리가 붓는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하루 수분 섭취 제한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변량과 부종 상태를 체크하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또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콩팥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요독물질은 오로지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데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많아져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요독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시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대체하시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안 드시면 근육이 빠져 기력이 떨어지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밥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은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소금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체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은 높은 혈압에 매우 취약해서
금방 손상을 입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5g 이하, 소금으로 치면 작은 티스푼 1개 분량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과감히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은 콩팥 건강에 버팀목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아주 좋습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관리해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비만으로 인한 콩팥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단, 너무 격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근육 분해 물질을 만들어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